안녕하세요.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만 있어도 건강 지식이 저절로 스며들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신기한 채널 레몬백서입니다.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흘려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어려운 건강 이야기를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 편안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특별한 차를 드시고 계신가요? 변비에 좋다는 센나차, 혈압에 좋다는 우엉차, 당뇨에 좋다는 감입차,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정보를 믿고 매일 드시는 차가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지난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분들이에요. 72세 박씨 어르신은 변비 때문에 센나차를 5년간 매일 드셨어요.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68세 김씨 어르신은 혈압 때문에 우엉차를 2년간 하루 3, 4잔씩 드셨어요. 혈압약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 조절되지 않은 혈압과 우엉차의 특정 성분이 이중으로 신장을 공격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독버섯도 자연에서 나오고 독성 식물들도 모두 자연에서 나와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60세 이후부터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도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차들은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들은 안전하게 매일 드실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안전한 차 2가지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차들은 장기간 드셔도 안전하면서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들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상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혹시 매일 마시는 차 때문에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30분씩 오르시고 담배는 평생 안 피우셨고 술도 명절에만 조금씩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져서 2,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변비약을 드시라고 했는데 화학적인 약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 센나차가 천연 완화제라고 소개하는 걸 보셨대요.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셨어요. 효과가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센나차 없이는 전혀 변을 볼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차 격일로 그 다음에는 매일 드시게 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루에 2번, 3번씩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셨죠. 그렇게 무려 8년을 드셨어요. 8년 동안 매일같이 센나차를 드신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과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정말 놀랐어요.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정상의 거의 3배에 달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다량의 단백질이 검출됐어요.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이 나왔어요. 이 단계가 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선생님, 천연이라고 해서 8년 동안 매일 마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면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69세 되신 남성분이었는데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감입차가 혈당에 좋다는 글을 보셨대요. 그래서 당뇨약과 함께 감입차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였는데 혈당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점점 더 많이 드시게 되셨어요. 나중에는 하루에 5, 6잔씩 거의 물 대신 감입차를 드시는 수준이 되셨죠. 2년 정도 그렇게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게다가 옥살산 신증이라는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이는 과도한 옥살산 섭취로 인해 신장에 결정이 쌓여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두 분 모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60세 이후부터 해마다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1%씩 감소해요. 이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독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이 감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신장은 75% 이상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차들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주의 깊게 봐왔던 차들이 바로 센나차, 우엉차, 그리고 감입차입니다. 이 세 가지 차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 세 가지 차가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센나차의 숨겨진 위험성. 센나에 들어있는 안트라키논은 장벽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해요. 문제는 이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으로 가면서 신장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이에요.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 정도 스트레스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고령자들의 신장은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 감당하기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의존성이에요. 처음에는 주 한두 회만 마셔도 효과가 있지만 점차 매일 그리고 더 진하게 우려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신장에 가해지는 독성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실제로 센나를 장기 복용한 환자들의 신장 조직을 보면 세포 괴사와 염증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두 번째, 우엉차의 이중 함정. 우엉차가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높은 칼륨 함량, 둘째는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고온에서 전분질 식품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죠. 또한 우엉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어요.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한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세 번째, 감입차의 역설. 감입차는 비타민C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고용량의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을 생성해요. 이 옥살산이 신장에 쌓이면서 결정을 만들어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요. 이를 옥살산 신증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에요. 감잎에 들어있는 탄닌도 문제예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신장에서 이런 탄닌, 단백질, 복합체가 염증을 일으켜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신장에 부담이 가고 있는 상태라 더욱 위험해요.
또한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고령자들은 이미 철분 결핍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감입차까지 자주 마시면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빈혈이 생기면 신장으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신장 기능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런 차들의 공통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죠. 이제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안전한 차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보리차. 보리차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차예요.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거의 없으면서도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해요. 보리차의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이에요. 이 성분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리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혈당 조절이 더 잘 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줘요. 이는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이에요. 센나차처럼 강제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이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으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무엇보다 카페인이 전혀 없어요. 이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밤에 드셔도 잠자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보리차는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보리차를 꾸준히 드시면 소화가 한결 편해져요. 두 번째 추천 결명자차. 결명자차는 올바르게 우려서 적당량을 드시면 신장에 매우 좋은 차예요. 센나차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차예요. 결명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간 기능 개선이에요.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핵심 장기인데 서로 협력해서 작용해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해독 능력이 향상돼요. 결명자차는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우엉차처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안정화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이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죠.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센나차와 달리 강제적으로 배변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장 기능을 자연스럽게 개선해줘요. 의존성도 생기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명자는 또한 눈 건강에도 좋아요. 결명자라는 이름 자체가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눈의 피로 개선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두 차의 공통 장점. 이 두 차는 모두 장기간 복용 안전성이 확인된 차들이에요. 수십 년간 동양의학에서 사용되어 왔고 현대의학적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됐어요. 또한 경제적이에요. 다른 건강차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뛰어나니까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차 모두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두 차를 우려서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리차 우리는 법. 물 1리터에 보리 2큰술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10분에서 15분 우려내세요. 색깔이 연한 갈색 정도가 되면 적당해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진한 황갈색이 될 정도로 우리면 쓴맛이 나고 탄닌 성분이 과다해질 수 있어요. 하루 3-4잔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간에 2-3잔 정도로 나누어 드시면 돼요. 결명자차 우리는 법. 반드시 볶은 결명자를 사용하세요. 생 결명자는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볶은 결명자 1큰술을 물 500ml에 넣고 끓인 후 약한 불에서 10분 우려내세요. 하루 1-2잔이 적당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큰술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공통 주의사항. 첫째, 온도에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차는 식도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정도로 식혀서 드세요. 둘째,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차를 마신다고 물을 적게 드시면 안 돼요. 차와 별도로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물은 필수예요. 넷째, 우린 차는 당일에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2, 3일을 넘기지 마세요. 위험한 차에서 안전한 차로 바꾸는 방법. 현재 센나차를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끊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줄여가면서 동시에 보리차를 시작하세요. 변비가 걱정되시면 자두나 사과 같은 과일을 함께 드시고 가벼운 산책을 해주세요. 우엉차를 드시던 분들은 혈압 관리가 걱정되실 텐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혈압약을 처방받으세요. 민간요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감잎차를 드시던 분들은 혈당 관리를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보리차로 서서히 바꿔가세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변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박씨 어르신의 회복 과정. 앞서 말씀드린 센나차를 드시던 박씨 어르신은 차를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첫 달에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보리차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점차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지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다리 부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년 후 지금은 신장 기능이 안정화되어 정기 검진만 받고 계세요. 김씨 어르신의 혈압 관리. 우엉차를 드시던 김씨 어르신은 혈압약과 결명자차를 병행하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혈압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요. 이씨 어르신의 당뇨 관리. 감잎차를 드시던 당뇨병 환자 이씨 어르신은 보리차로 바꾼 후 혈당 변동폭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되었어요. 보리차의 베타글루칸 효과인 것 같아요. 소변 단백질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주의할 점 개인차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결명자차가 맞지 않아서 설사를 하셔서 보리차만 드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보리차 맛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셨어요.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차를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괜찮으면 서서히 늘려가세요. 변화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차가 걱정되기 시작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셨으니까 이제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센나차 드시는 분들 계시죠? 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보리차로 천천히 바꿔가시면서 과일도 드시고 산책도 하시고요. 우엉차로 혈압 관리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이 좋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혈압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시면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함께 드셔보세요. 당뇨 때문에 감잎차 드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조절하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보리차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보리차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옛날부터 마셔오던 차잖아요. 신장에도 부담 안 주고 혈당에도 좋고 밤에 마셔도 잠 못 이루는 일 없어요. 결명자차도 괜찮아요. 다만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세요.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보리차는 물에 보리 조금 넣고 끓이시면 돼요.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요. 하루에 서너 잔 정도면 충분해요. 결명자차는 볶은 걸로 사셔서 조금씩 우려 드세요. 하루에 한두 잔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차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제대로 드시고 적당히 움직이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몸에 이상한 증상 생기면 차 탓인지 다른 탓인지 따지지 마시고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석 달, 6달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차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드시고 계신 차가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 위험한 차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실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센나차를 끊었어요. 보리차를 시작했어요. 같은 작은 변화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건강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내 몸 백서와 함께 건강한 변화 만들어 가요.